2012년에 처음 시작된 정책박람회는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우리 시에 맞게 도입한 정책 축제입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 거버넌스 축제의 장이죠. 지난 8년 동안 정책박람회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시민 제안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이 제안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을 점령한 시민들의 제안. 2012년에는 시민 참여 한마당, 시민 정책 아이디어 마켓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시민들이 서울시의 정책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이를 구매하는 시민 정책 아이디어 마켓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이후 정책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럼 2012년 시민 제안 중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볼까요? 임신, 육아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어요. 시민의 이 제안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을까요? 서울시는 임신 출산 정보센터를 통해 임신, 육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이 문제가 되는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난임 부부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늘 말하던 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말이 시가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는 정책박람회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13년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정책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마켓은 물론 특허청과 공동 주관하여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겨루는 시민 발명 경진대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에 시민 제안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서울시 IT 인프라를 개방하여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주세요. 시민의 이 제안은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었을까요? 서울시에서는 평생학습 종합포털에서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등을 위한 현장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교육 및 IT 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슬로건부터 시민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슬로건 공모를 진행했고 무려 769명의 시민이 1356개의 슬로건을 응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것이 서울 귀를 열고 시민 입을 열다입니다. 서울과 시민의 소통 과정을 쉽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네요. 2014년에는 정책 아이디어 마켓은 물론 유명 인사와 시민들이 잔디밭에 앉아 서울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정책 나들이,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웃 3명 이상과 같이 논의에 제안하면 정책 아이디어로 반영해주는 시민시장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은 올해와는 다르게 장마 시작도 늦었고 강수량도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시민분은 하천변의 주민들이 스스로 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서울시는 이를 반영하여 하천 위기 상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천 긴급 대피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의 제안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이번 장마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1000만 시민의 이유 있는 수다. 2015년 정책박람회 1000만 시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 참여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기존 프로그램이었던 정책 아이디어 마켓과 열린 시장실을 합쳐 서울광장은 시장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한 달간의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총 275건의 제안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역에 일주일간 시민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시장실에서 나온 70여 개의 모든 제안에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부여하는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스티커 한 장을 1억으로 설정하여 정책에 예산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록 스티커로 표현된 예산이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부여해야 좋을지 또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시민이 직접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은 시민의 삶과 마음을 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책박람회를 통한 더 많은 경청, 더 깊은 소통, 더 넓은 공유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2016년의 특이한 점은 프리 정책박람회의 형태로 서울 해결책방과 광장은 시장실을 사전 행사로 개최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또한 시민의 삶과 마음을 담다라는 정책박람회의 주제에 충실하고자 정책박람회 사상 처음으로 이동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인의 애환부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열정까지 많은 시민들의 삶과 마음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모여 서울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2017년 정책박람회는 서울이 민주주의다 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2017년 정책박람회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온라인 투표, 거리 투표, 현장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프로그램의 경우 시민의제 공모에 총 175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선정된 5개의 의제는 온라인 사전투표와 거리투표를 거친 후 현장 투표를 합산하여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경청과 소통을 넘어 직접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2017년에는 한 시민께서 정기적인 마음 건강검진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안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요?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료를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개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보건소 및 서울시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 홈페이지 마음건강 마음톡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접속해주세요. 2018년에는 시민들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된다는 의미로 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시민들이 박람회장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과 놀이를 결합시킨 지구를 지키는 놀이터,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서울시의 정책을 주문하는 정책 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에는 어떤 정책 제안이 있었을까요? 한 시민분이 정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위해 쉬운말 미디어센터 설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알다를 설립하여 중요한 법률과 정책 등의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주주의 서울. 2019년에는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사전에 제안을 접수받고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받은 제안에 대해 정책박람회에서 더 많은 시민과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공론을 기획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이 놀거리를 주제로 토론 제안한 나도 서울시 정책 제안가. 서울시 공무원과 인기 유튜버가 짝을 이루어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정책 유튜버 열전도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재개발, 재건축 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어달라는 시민의 이 제안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재건축 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지난 8년간 정책박람회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총 23만 7,299명, 시민분들은 정책박람회에서 2,275건의 소중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책박람회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의 수는 90개입니다. 지난 8년간의 정책박람회를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바람과 제안이 시민들과 토론되고 서울시 정책이 되는 것을 보니 서울의 주인이 진짜 시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올해는 민주주의 주간으로 확대해 개최되는 2020 정책박람회,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많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접속해 서울을 변화시켜주세요.